자진 말소할까? 자동 말소 때까지 기다릴까? 어떻게 하지?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 요새 걱정이 많으시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가 결국 기존 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휴, 다행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를 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면해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럼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한 게 나은지 아니면 4년, 8년 그때까지만 참을지.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진 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는 말 그대로 임대 의무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이 경과해야만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진 말소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 만나기가 껄끄러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는데 동의해달라고 말하는 게 입에 딱 떨어지진 않죠. 그래도 필요하면 해봐야죠. 이렇게 자진 말소를 하면 세제 혜택 준다는 것들 다 못 받게 되나요?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추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되었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하지 않고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이 지나야 되고요. 등록 말소 후에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또 등록 말소된 후 1년 내에 팔지 않으면 임대주택 모두 종부세 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 자동 말소 가보겠습니다. 이 자동 말소는 자진 말소와는 다른 얘기예요. 이 자동 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었죠? 따라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 4년과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내셨던 분들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하면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 지켰으니 과태료 낼 건 없죠. 기존에 등록한 단기 4년과 장기 8년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그럼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만료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짜리만 가능합니다. 단기 4년도 없어졌죠? 10년 다시 임대 시작하셔야 돼요. 끝났는데 뭘 또 등록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 말소가 되었거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버리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되죠. 이래서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4년 내셨던 분들 4년이 지나서 말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채워야 되는데요. 5년을 못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과 장기 임대 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달라서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하셨다면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었고 신규로 다시 10년을 내셔도 되는 분은 종부세 합산이 아니라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
9.13 대책 이전에 이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양도세 중과 배제 해줍니다. 임대소득세도 감면 가능하고요. 10년 후에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었어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셨으면 이런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 만료가 되었어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라면 실거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은 실거주 2년을 채워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5년을 채우고 2020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면 일반과세가 될까요? 정답, 일반과세 맞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자가 이 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처분을 한 후에 임대주택이 잦은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추징을 할까요? 정답,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잦은 말소를 독려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 종부세 합산을 하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으란 얘기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싶어도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 조건이 있어서 집을 팔기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잦은 말소를 통해서 임대사업을 스톱시키는 거죠. 또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을 시켜서 세금으로 정가하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팔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올 연말까지 임대의무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말소가 되는 전국의 임대주택은 총 46만 7,885가구인데요. 이 중에서도 수도권에만 27만이 넘는 민간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가 됩니다. 또 수도권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14만 2,444가구, 52.3%가 서울에 있어요.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니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도 문제는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2년간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물량이 없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사업자 잦은 말소, 자동 말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잦은 말소와 자동 말소가 되기 전 임대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종부세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매도할지 들고 있을지는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요새 부동산 시장이 폭풍후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쓰나미가 한 차례 쓸고 갔죠. 그 뒤로 각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뒤처리하는 와중에 불만도 나오고요. 다행히 비껴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다행히 좀 조용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야만 하고요. 저도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이야기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선보이고자 고품격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내부 정비를 하느라 여러분들을 좀 만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더 재밌게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서스머니 덕분에 앞으로 부동산 이야기가 기대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